문장 1번부터 보자. 제시문가에 나타난 허자와 실옹의 주장을 각각 요약하고, 이게 첫 번째야. 실옹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건 관점이라고 얘기했지. 제시문 나의 밑줄 친 기억하고, 제시문 다의 밑줄 친 니은의 이유를 각각 논술하시오. 자, 그럼 먼저 실옹 얘기 한번 볼까? 사람의 몸이 만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 근데 허자가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발이 모난 것은 땅을, 살과 머리털이 산과 숲을, 피는 하수나 바다를, 그 다음에 양쪽 눈은 해와 달을, 숨쉬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각각 상징합니다 라고 돼 있지, 그치? 사실은 이거는 중국 신화에 나와 있는 거야. 어? 중국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썼네, 그지? 세상을 그렇게, 예를 들면 강이라는 게 뭐냐? 그 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일러 소천지라고 합니다. 작은 천지, 세상. 사람이 태어날 때 아비의 정과 어미의 혈을 교감하여 태를 이루고 달이 차면 나옵니다.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서 지혜가 진보하고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고 7 구멍이 모두 밝아지며 5 성품이 함께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몸이 여느 만물과 다른 점이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다르다. 아, 너의 말과 같다면 사람이 만물과 다른 점이란 거의 없나니 대체로 털과 살로 된 체질과 정열의 교감은 초목이나 사람이나 같거늘 하물며 금수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다르지 않지요. 내가 너에게 다시 묻겠다. 생물의 종류는 셋이 있는데 사람이 있고 금수가 있고 초목이 있어. 이 금수는 금은 가도 기르는 가축이고 수는 야생동물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3가지. 초목은 거꾸로 사는 까닭에 알은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며 금수는 옆으로 사는 까닭에 깨달음이 있어도 슬기가 없다. 이 3가지 생물이 한없이 얽히어 혼란을 일으키는 바 서로 망하게 또는 흥하게 하는데 귀하고 천함의 등급이 있는가? 네, 화자가 뭐라 그래? 천지간의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저 금수와 초목은 지혜나 깨달음이 없으며 예법이나 의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법이나 의리는 인간만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사람한테만 있는 게 바로 예법과 의리다. 그러므로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사람, 금수, 초목 이렇게 3 등급으로 나뉜다 이것이. 너는 진실로 사람이구나. 오륜과 오사는 사람의 예의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다. 그러면 결국 실옹은 초목과 금수가 예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만물은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오히려 사람이 천한 것이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대저 만물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속임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거짓도 없다.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옹하고 허자의 대화를 지금 봤잖아, 그지? 그러면 실옹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야? 자, 여기서 실옹의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이런 거지. 실옹이 말했을 때 사람의 몸이 있어. 그리고 만물이 있어. 얘네들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차이가 없어. 알았니? 근데 허자는 분명히 사람이 귀하다고 했지, 그지?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옹 얘기는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지? 차이가 없으니까. 하지만 허자는 만물보다는 사람이다.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왜 실옹은 사람의 몸이나 만물은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을까? 그러면 본문 속에서 찾아야 돼. 알았니? 본문 속에서 찾으면
예를 들면 사람은 있잖아. 실용의 얘기는 이거란 말이야. 뭐가 이 얘기냐면 사람이 만물과 다른 점이란 거의 없나니. 됐지? 그 다음에 초목이나 사람이나 같다 그랬지. 그지? 자, 털과 살로 이거 된 건 사람이고요. 정열의 교감은 다 똑같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실용이 말한 만물과 사람의 몸이 거의 유사하다는 건 여기 나온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알았지? 그렇지만 허자 얘기는 다르다고. 허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허자는 자, 사람이 태어날 때 교감하고요. 어미와 아비. 그 다음에 다리 차면 나오죠. 이건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지혜가 진보하고 7 구멍이 모두 밝아지며 5 성품을 갖추게 된대. 그러면 이건 점점 자라면서 지혜도 얻고요. 뒤에서 말한 대로 하면 성품도 갖추게 되는 거고 예법과 의리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예법과 의리도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법과 의리를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 예법과 의리. 이게 지금 허자 얘기란 말이야. 허자 얘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점점 진보한대. 그 다음에 허자 얘기는 예법과 의리가 있는 게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야.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있다. 이 3가지 생물이 한없이 얽히고 혼란을 일으키는 바 서로 망하게 흥하게 하는데 귀하고 천함이 등급이 있겠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지?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한없이 얽히며 살아가는 건 맞지만 영향을 준다는 건 맞지만 망하거나 흥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허자의 얘기란 말이야. 맞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세 생물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관점은 지금 말한 대로 실용의 관점, 두 번째 관점은 허자의 관점. 허자는 만물 중에서 사람이 으뜸이다. 사람은 진보하고요. 사람은 예법과 의리를 가지고 있다. 어울리며 살아가는 건 맞지만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하고 흥하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게 허자의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실용과 허자를 알아봤으니까 나에서 밑줄 친 기억과 다에서 니은 항목과 밑줄 친 기억. 자, 봅시다. 이거는 미음풀 고음풀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거 수필이지, 그지? 수필이야. 농부의 어떤 그 이야기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미음풀이 죽으면 고음풀도 죽는다. 여기서는 이거는 잡초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고음풀은 채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밭에 있잖아. 채소만 있으면 뭐 이거는 이제 채소만 있는 건 인위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정말 자연스러운 건 잡초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을 볼래? 기준? 어떤 게 미움풀일까? 이건 농부의 기준이라고. 우리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잡초는 미움풀이고 그 다음에 채소는 고움풀이란 말이야. 작물은. 김멸대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리는데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움풀이고 키우는 채소는 고움풀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인위적인 기준이지, 그지?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 이른바 농사는 바로 죽이는 거다. 미움풀이 죽으면 고움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선택보다는 공존. 자, 공존. 땅의 본래적 질서, 이건 자연적 질서지. 밭은 숲보다 생명이 덜 가깝다. 숲은 잡초도 있고요. 쓸모있는 제목도 있고요. 이게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숲은 공존이고요. 여기서 얘는 밭은 선택의 의미를 썼단 말이야. 선택.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다면 인위적이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인데 사람의 손에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원래 주인이지,
개방초, 고랑인 돼지풀, 질경이. 이는 원래 거잖아, 그지?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달갑지 않은 침입자, 누군데? 채소야, 알았니? 아, 여기서는 농부겠네, 그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더니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이 채소 키운다고 원주민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는 원주민이 명아주, 개망초, 돼지풀, 질경이. 이 원주민들을 1부터 4를 쫓아낸 거야.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 위신이 안 선단 말이야. 왜냐하면 주인을 쫓아내는 거잖아. 원래 주인인데. 자, 그렇다고 풀을 그냥 내버려 두면 뿌려놓은 채소는 자라지 못하게 되고 어느 정도 뽑아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 이거 타협이란 말이야. 죄다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안절부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야.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선택이냐 공존의 문제에서 공존을 선택했기 때문에 잡초가 많은 거고 그건 게으름만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자기처럼 게을러서 잡초를 뽑지 않은 것이 그것이 악덕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지 이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농부가 있잖아. 잡초를 뽑아버리는 건 이건 인간 기준으로 잡초는 미운 풀이고 채소는 고운 풀이야. 이거를 사실은 농부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편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다 있어야 하는 거고 원래는 원주민은 뽑히는 잡초들이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여기서는 공존이 바로 본래적 질서를 유지한다. 본래적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여기 화자는 서술자는 말하는 사람은 공존의 본질적 질서를 선택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밭의 잡초가 다른 밭보다 많은 거고요. 그건 절대로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 말한 대로 절대로 악덕이 아닌 것이다.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게으름은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이게 기억이고 니은을 한번 볼까? 니은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사회적 약속. 안목이지, 그지? 암묵적 약속.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동물 복지 얘기네, 그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적 약속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동물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복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여기서 말하는 복지의 의미야 고통을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럼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가? 동물인가 아니면 동물 기르는 인간인가? 이를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지, 그지?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 할 수도 있다. 다 전부 다 뭐야? 인간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지의 어떤 판단이나 그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이란 말이야. 나가 동물을 사자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고 여기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전부 다 사람이 판단한 거지. 하지만 이 세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었어.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유기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람이 적당한 음식을 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포획동물의 처지에서는 인간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아예 나와버렸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왜? 동물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동물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다의 니은은 세 가지 경우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자의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이래. 인간 중심적 어떤 편견이란 말이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의 복지 그걸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일이 될 거라 그랬어. 왜냐하면 개, 고양이, 사자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보니까 동물의 욕구 충족, 행복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물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정한단 말이지. 그건 위험한 생각이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 자, 그래서 기억부터 아까 설명을 아까 했는데 기억은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야. 인간, 농부의 기준으로 잡초를 빼버렸다. 미온풀로 규정한다. 채소는 고온풀로 규정한다. 벌써 이 판단 자체가 틀린 거고 채소밭을 키우는 내가 공존이라는 본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초를 그냥 놔뒀단 말이야. 이거는 단지 게으름 때문에 놔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게으름이 공존이라는 잡초와 채소의 공존이라는 본래적 질서를 추구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본다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바로 기억의 내용이고 니은의 내용은 세 가지 개하고 고양이 사자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자 이 동물들의 복지 이걸 생각할 때 인간의 관점이 그 판단 기준이 되면 어렵다, 위험하다. 그 다음에 사실 동물 복지 실현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동물의 욕구 충족, 행복 이런 거는 동물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잘못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동물 복지를 실현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니은의 내용이다. 알겠지? 이거는 한 700자 정도 분량으로 써줘야 하는 거야. 700자. 자,